과거 TV 프로그램인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일화입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픈 둘째 아이를 계속해서 극진하게 보살피지만 결국 아이는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까지 병원에 실려오자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죠. 사람의 관심을 얻고자 일부러 자신의 아이를 아프게 하고 아이의 병이 깊어지는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며 동정심을 산 겁니다. 결국 의사의 의심으로 아이의 엄마는 잡혔지만 엄마는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거짓으로 증상을 꾸미고 부풀려 의료시설에서 받지 않아도 될 치료를 받는 뮌하우젠 증후군과 다른 사람을 치료받게 만드는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뮌하우젠 증후군은 병적 증상이나 징후를 거짓이나 과장되게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끄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위성 장애라고도 합니다. 병원을 가려고 일부러 자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뮌하우젠 증후군은 18세기 독일의 폰 뮌하우젠 남작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뮌하우젠 남작은 자신의 전쟁 경험과 여행에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기괴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가 실제로 그러한 일을 겪었는지 처음부터 과장해서 이야기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처럼 원본글을 확인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으니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를 퍼뜨리며 와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1785년 루돌프 라스페가 허풍선이 뮌하우젠 남작의 놀라운 모험이라는 책으로 엮어 출판하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죠. 이 책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1951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리처드 애셔가 의학저널 더 란셋에 뮌하우젠 증후군의 증세를 묘사하면서 남작의 사례와 비슷하다 생각해 이 사람의 이름을 병명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다른 정신과적 질환처럼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치료 자체야 불가능하진 않지만 문제는 진단에 있습니다. 환자가 없는 증상을 아예 꾸며낼 수도 있고 실제로 있는 증상을 부풀릴 수도 있으니 확진이 어려워집니다. 간단한 검사로는 별 문제가 아닌데 환자가 너무 심각하게 말한다면 의사로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다른 병이 실제로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망상장애 같은 다른 정신병적 장애와 비슷해서 구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뮌하우젠 증후군은 자신에게 국한되는 상황이니 나쁜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 상해를 입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니 증상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치료받게 만들며 만족감을 얻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대체로 아이와 부모 관계에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미국의 20대 여성 레이시 스피어스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아들의 일상을 세세하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레이시에게 관심을 기울였죠. 그러나 2014년 아이가 죽은 뒤 부검을 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숨질 때까지 소금을 투여해 아이의 몸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나트륨이 검출되었기 때문이죠. 2008년 일본에선 친모가 경찰 조사에서 병든 아이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관심을 쏟으며 걱정해주는 것이 좋았다고 답한 경악할 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간병하며 그 모습을 기록해 육아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실제로는 간병이 아니라 민거로 수돗물이나 썩은 음료 등을 딸에게 주입해온 사실이 드러났죠. 이게 처음도 아니었고 둘째, 셋째 딸도 4세 이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2021년엔 소피 하트먼이 아프리카 출신의 입양딸에게 500회가 넘는 진료와 수술을 받게 해 의료학대와 가정폭력 미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살이 되던 무렵부터 병원에 데려가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했고 휠체어도 사용하게 했습니다. 아동병원 전문의는 딸이 건강한 상태임에도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무리한 외과 수술을 요구해 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위한 SNS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여러 차례 모금 행사도 마련되었고 소피 하트먼은 한 복지기관 영상에 출연하기도 했었죠. 현실이나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못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속된 말로 관종이라고 하죠. 누구나 어느 정도는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하면 병이겠죠.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도 큰 틀에서는 그런 형태의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자기 아이로 만들어낸 대중의 관심을 먹으며 자라는 종양이니까요.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그리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이야기도 2010년대 이야기고요. 즉 지금도 어딘가에선 에리 위나우젠 증후군 부모에 의해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애초에 미국 정부기관인 내셔널 라이브러리 오브 메디슨에선 아동학대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고, 아이가 아픈 것처럼 보이게 실제로 증상을 호소하도록 꾸민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의 변에 피 뿌려놓기, 의학 검사 결과 꾸며내기, 토하거나 설사하도록 약 먹이기, 정맥 주사로 감염시키기 등이 있습니다. 민하우젠 증후군과는 달리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은 비교적 쉽게 찾아낼 방법이 있긴 합니다. 대체로 보호자가 주장하는 증상이 어느 병과도 맞지 않거나 의사의 소견과는 상관없이 무리한 수술을 밀어붙이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온라인에 다 공개한다는 특징이 있으니 의사가 진단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상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꼭 아이들만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든 부모가 젊은 자녀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 배우자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처럼 아이들이 고통받는 환경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했는데, 단순한 폭력도 아니고 약물이나 수술로 고통받다가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아이들이 있었고, 이 순간에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름 끼칠 따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실제로 증상을 호도하도록 호도독 너 내 호도독이 되어라. 이거 몰라? 르세라핌 콘서트에서 너 내 동료가 되어라 해야 되는데 채원이가 너네 호도독 이렇게 해서 밈 됐단 말이오. 그 겸사겸사 그 르세라핌 오버워치 홍보도 넣고